무덤이 두 개였습니다. 한 자리예요. 한 사람 무덤인데 왜 두 개냐고요? 하나는 30년이 넘은 무덤이었어요. 하나는 며칠 전에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 무덤 하나 때문에 한 집안이 조상 곁을 떠나야 할 뻔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때는 영조영간, 전라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송씨 집안이 있었어요.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양지바른 언덕에 조상 무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덤이었습니다. 33년 전에 쓴 무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봉분을 쌓고 무덤 옆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해마다 봄이 오면 벌초를 했고 추석이 오면 제사를 지냈습니다. 송씨 집안한테는 그 언덕이 그냥 언덕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이었어요. 이웃 마을 양반이 그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오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어요. 이 고을에서 제법 힘있는 양반이었습니다. 논도 많고 관아 아전들과도 친분이 있었어요. 오 양반이 송씨 집안 어른을 불러다 놓고 말했어요. 저 언덕자리 말이요. 원래 우리 집안 맷자리요. 송씨 어른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30년이 넘었어요. 오 양반이 말했어요.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원래 우리 조상이 점 찍어둔 명당 자리요. 송씨 어른이 말했습니다. 점 찍어두기만 하면 내 땅이 됩니까? 오 양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두고 보시오. 며칠 후였어요. 송씨 집안 사람이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옆에 누가 무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송씨 어른이 직접 올라가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바로 옆에 새 봉분이 쌓여 있었어요. 흙이 아직 채 마르지도 않았어요. 비석까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씨 집안 조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송씨 어른이 내려와서 오 양반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오 양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모신 거요. 문제 있소? 송씨 어른이 말했어요. 저건 가짜 무덤이요. 우리 할아버지 자리 옆에 멀쩡한 땅을 파서 만든 가짜요. 오 양반이 웃었어요. 관아에 가서 따지시오. 송씨 어른이 관아로 갔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언덕에 33년 된 우리 할아버지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 양반이 옆에 가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조상 자리라고 우깁니다. 제발 조사해 주십시오. 현감이 말했어요. 오 양반 집에서도 소장을 냈소. 원래 자기 집안 맷자리인데 송씨가 침범했다고 송씨 어른이 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33년이나 된 무덤인데 이제 와서 침범이라니요. 현감이 말했어요. 맷자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소? 송씨 어른이 말을 못했어요. 33년 전에 무덤을 쓸 때 무슨 문서를 만들었겠어요? 현감이 말했습니다. 오 양반 쪽은 문서가 있소. 당신 쪽은 없고 문서가 있는 쪽이 맞소. 현감의 판결이 났습니다. 송씨 집안은 3일 안에 무덤을 이장하라는 거였어요. 33년 된 할아버지 무덤을요. 송씨 어른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할아버지 무덤을 어떻게 파냅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현감이 등을 돌렸어요. 송씨 어른이 관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돌렸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으니까요. 33년
할아버지를 모신 세월, 봄마다 벌초하던 기억, 추석마다 절하던 기억, 비가 오는 날이면 언덕을 올려다보던 기억, 그게 다 지워질 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잿빛 두루마기를 입은 나그네가 송씨 어른 곁으로 걸어왔어요. 달고 다른 집신, 먼지 앉은 갓, 행색은 허름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쪼그려 앉았어요. 어인일이요? 송씨 어른이 처음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겠죠. 하지만 나그네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결국 송씨 어른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이야기, 오양반 이야기, 가짜 무덤 이야기, 문서 이야기, 판결 이야기. 나그네가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무덤 옆에 나무가 있소? 송씨 어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 아버지가 직접 심은 나무예요. 나그네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그 나무가 얼마나 됐소? 송씨 어른이 말했습니다. 33년이 됐죠. 나그네가 일어섰어요. 그 나무가 증거요. 나그네가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 앞에서 말했어요. 그 언덕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소? 현감이 어이없어 했어요. 이미 문서로 판결이 난 건데 뭘 더 확인하겠소? 나그네가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3마리 말이 새겨진 청동패가 나왔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현감이 무릎을 꿇었어요. 오양반한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문수였어요. 박문수가 직접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감도 따라왔어요. 오양반도 끌려왔습니다. 송씨 어른도 따라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왔습니다. 언덕 위에 2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하나는 봉분이 낮고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오래된 무덤이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봉분이 가라앉습니다. 다른 하나는 봉분이 높고 단단했어요. 흙이 아직 새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오래된 무덤 옆 소나무를 봤어요. 소나무가 컸습니다. 박문수가 무릎을 꿇고 소나무 밑동을 살펴봤어요. 뿌리가 봉분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뿌리였어요. 봉분과 나무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이 뿌리를 보시오. 현감이 들여다봤어요. 이 뿌리가 봉분 안으로 들어간 지 적어도 20년이 넘었소. 나무가 30년 된 걸 보면 이 무덤이 30년이 넘은 거요. 그리고 새로 만든 무덤을 봤어요. 봉분 주변의 풀도 제대로 안 났어요. 비석은 새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오양반을 봤어요. 이 무덤 옆에는 왜 나무가 없소? 오양반이 대답을 못했어요. 조상 무덤을 쓸 때 나무를 심는 게 예법이요. 30년 됐다는 무덤에 왜 30년 된 나무가 없소? 박문수가 말했어요. 이 무덤 팥이요. 오양반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건 조상 무덤을. 박문수가 말했어요. 조상이 있으면 파도 나오겠지요. 봉분이 파헤쳐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삽이 들어갔어요. 흙이 나왔습니다. 흙만 나왔어요. 사람 뼈가 없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오양반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어요. 가짜요. 오양반은 그 자리에서 포박됐습니다. 가짜 무덤을 만들어 남의 조상 자리를 빼앗으려 한 죄였어요. 현감도 파직됐습니다. 문서만 보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었어요. 박문수가 송씨 어른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소. 문서를 새로 만들어 드리겠소.
송씨 어른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3년 동안 할아버지가 계신 언덕, 그게 지켜졌으니까요. 박문수가 소나무를 한번 올려다봤어요. 33년 된 나무였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새 가지가 돋았겠죠. 해마다 겨울이 오면 눈을 맞았을 거예요. 그 아래 할아버지가 계셨고 박문수가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조상이 지켜줬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가 33년을 버텼습니다. 비석도 없고 문서도 없었지만 나무는 거기 있었어요. 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